오늘부터는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디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가스트로인테스틴은 소프트티슈이기 때문에 주위 소프트티슈와 구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이용을 해서 다른 소프트티슈와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이용을 하는데, 컨트라스트 메디아의 종류는 첫째, 에어나 CO2를 이용한 게 있고, 그래서 이건 라디오 루센타죠. 자, 두 번째로는 황산 바륨. 황산 바륨은 뭐냐면 이건 돌가루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라디오 오페크해서 주위의 소프트티슈하고 구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황산 바륨은 점막 친화도가 높고 대조도가 뛰어나서 가스트로 인테스티널 디스를 진단하는데 많이 이용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오다인 컴파운드, 주로 가스트로그라핀을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바륨과 비교해서 영상의 질이 떨어지긴 하는데 또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가스트로그라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이오다인 컴파운드는 아이오닉과 넌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사용하지 않고 넌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사용을 합니다. 주로 어느 때 이용을 하냐면 바울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바울이 퍼포레이션 됐는데 황산 바륨을 먹으면 그것이 황산 바륨이 페리토니움 내로 유출이 돼서 바륨 페리토나이티스를 일으킵니다. 이 황산 바륨은 돌가루인데 굉장히 가는 미세한 돌가루이기 때문에 이게 페리토니움 내로 들어가면 바륨 페리토나이티스가 생기고, 이게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잘 안 씻어 내져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퍼포레이션이 의심될 때는 가스트로그라핀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 아스피레이션, 이게 GI 트랙으로 안 들어가고 폐로 들어갈 때 이게 이 가스트로그라핀이 굉장히 하이퍼 오스몰라에서 풀모너리 에데마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피레이션이 위험할 때는 가스트로그라핀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정상 가스트로인테스틴입니다. 그래서 인테스틴 내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이 비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륨을 먹으면 이 전체에 바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게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이건 이제 폴립인데, 폴립 같은 이런 메스가 있으면 바륨을 가득 채우면 이게 이 폴립이 이렇게 필링 디펙트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폴립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건 캔서입니다. 캔서는 이 바울을 뇌강 안으로도 이렇게 자라지만 뇌강 밖으로도 이렇게 자라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 바륨을 채우면 마진이 굉장히 일레귤러한 필링 디펙트가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이만큼의 메스가 루멘 밖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그리고 폴립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굉장히 스무스한 필링 디펙트인데 이거는 마진이 굉장히 일레귤러하죠. 그런 차이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인테스틴을 한쪽만 먹은 게 아니라 전 인테스틴 전체를 뺑 돌아서 이렇게 캔서가 먹었을 경우는 이렇게 인테스틴은 양쪽에 이렇게 irregular marginated 필링 디펙트가 보이게 됩니다. 2번은 이런 다이버티클룸입니다. 다이버티클룸. 나중에 다이버티클룸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뮤코사가 이렇게 뚫고 나가서 이렇게 루멘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륨을 채우면 이게 바륨이 이렇게 루멘 밖으로 나가는 이렇게 아우트 포칭에 바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필링 디펙트가 있다 할지 이런 아우트 포칭이 있다 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upper GI, 스토막입니다. 스토막에 여기 보시면 이런 동그란 well defined 된 필링 디펙트가 보이죠. 이쪽에도 이런 필링 디펙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스트릭 폴리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스가 있으면 이렇게 필링 디펙트로 보이게 되죠. 자, 이것도 소파구스입니다. 소파구스에 보면 이런 마진이 일레귤러한 필링 디펙트가 보이고 이쪽도 조금 약간 필링 디펙트가 있습니다. 이런 필링 디펙트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소파구스의 다이버티클룸입니다. 그래서 루멘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루멘 밖으로 이런 아우트 포칭이 보이죠. 여기도 이 아우트 포칭이 보이고 그 아우트 포칭 안에 이렇게 바림도 차고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소파구스. 소파구스는 정상적으로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에서 스토마그 카디아까지를 말합니다. 이 소파구스 안에는 피지올로직 넬로잉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락식 인렛, 흉곽 내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가 좀 좁아지고 에어리틱 아치와 만나는 부분에서 좀 좁아지고 다이아프람을 통과하는 부위에서 좁아집니다. 가장 좁은 부위는 다이아프람을 통과하는 이 부위가 가장 좁고 그렇기 때문에 포린 바디가 있으면 여기에 가장 잘 걸리게 되죠. 자, 소파구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소파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항산 바륨을 이용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아이오다인 컴파운드 가스트로그라핀을 쓰게 됩니다. 이 소파고그라피를 하기 위해서 전처치는 아무런 전처치 없이 막바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환은 다이아프라마틱 허니아입니다. 허니아가 무엇이냐? 허니아는 페리토니얼 캐비티 내의 장기가 페리토니얼 캐비티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우리가 허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니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다이아프라마틱 허니아는 페리토니얼 내의 장기가 노멀이나 또는 어브노멀 하이아투스를 통해서 소락스 내로 들어가는 것을 다이아프라그마틱 허니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건 복달렉 허니아, 모가그니 허니아, 소파잘 하이아탈 허니아 이 세 개를 공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달렉 허니아. 복달렉 허니아는 태생기에서 프루오페리토니얼 멤브레인이 퓨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컴플리트 퓨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구멍이 뚫린 거죠.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페리토니얼 캐비티에 있는 오간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허니아 색이 없습니다. 허니아 색이 없다는 것은 허니아를 둘러싼 색이 없기 때문에 다량의 페리토니아 캐비티 오간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왼쪽에 생기고 포스테로 라테랄에 위치합니다. 자, 엑스레이 속에는 소락스 내에 인테스티널 가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인테스틴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인테스틴에 있는 가스가 보이게 되죠. 만약 플루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에어 플루이드 레벨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메디아스터널 스트럭처가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 환자는 주로 왼쪽이 생기니까 왼쪽이 생겼으면 오른쪽으로 메디아스터널 스트럭처가 시프트 되죠. 그 다음에 소락스 내에 솔리드 메시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스플린이 올라가거나 키드니가 올라갔을 때 솔리드 메스처럼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아주 어린애죠. 보면 이 레프트 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주 많은 인테스티널 가스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메디아스티넘과 하트가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가그니 허니아. 이것은 태생기 때 다이아프라임이 스터넘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컴플리트 퓨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라이트 쪽에 위치하고 안테리어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건 허니아 색이 있어서 많은 오간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인테스틴이 올라가지 않고 오멘툼만 허니에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을 보면 오른쪽 안테리어 쪽으로 오멘툼이 올라가기 때문에 라이트 카디오프레닉 앵글의 매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멘텀이 올라가면서 바울을 당겨가지고 미드 트랜스버스 콜론이 어버드 앵글레이션 되고 프록시말 듀오디넘이 어버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테랄 뷰를 찍으면 스터넘 뒤쪽에 메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 카디오 프레닉 앵글에 이런 소프티슈 메스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모가근이 허니아를 의심을 해줘야 되고, 라테랄 뷰를 찍었더니 이렇게 스터넘 뒤쪽에 이렇게 레트로스터널 메스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는 우리가 모가근이 허니아를 의심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하이아탈 허니아. 이건 이 다이아프라움에 정상적으로 있는 소파잘 하이아투스, 소파구스가 통과하는 구멍이 정상 구멍이죠. 이 정상 구멍을 통해서 스토막이 프로트루전 되는 것을 우리가 하이아탈 허니아라고 합니다. 자, 이 하이아탈 허니아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째, 슬라이딩 타입.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카디아는 소파하고 가스트릭 정션이죠. 이 소파하고 가스트릭 정션이 소파절 하이아투스 상방에 위치하고, 이것이 소파하고 가스트릭 정션이 스토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소파절 하이아투스 상방에 위치하니까 정상적으로 있던 소파구스가 어때요? 좀 남죠. 그래서 그것이 좀 소파구스가 꼬불꼬불해집니다. 그것을 레둔던트 소파구스라고 하고,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이 리플렉스 소파자이티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염증으로 해서 레둔던트 소파구스가 셔트해지죠. 그래서 소파구스가 숏 랭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디아가 소파잘 하이아투스 상방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라소파잘 타입은 카디아가 정상에 위치하는데 가스트릭 푼두스가 소파잘 하이아투스를 통해서 소락스 내로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파오 가스트릭 정션이 다이아프람 상방에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스토마그 상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이아프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의 소파구스 모양을 보면 소파구스가 좀 남아서 꼬불탕꼬불탕하죠. 그래서 레둔던트 소파구스라고 하고 이것을 슬라이딩 타입 하이아타를 의미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리프럭소파자이트에 의해서 이 소파구스에 염증이 생기면 이 소파구스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디아가 다이아프람보다 위쪽에 위치하면서 소파구스가 짧아지게 되면 이것을 숏 소파구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B는 좀 다르죠. 소파오 가스트릭 정션 카디아가 정상 다이아프람 위치에 해당하면서 이 소파자 하이아트를 통해서 가스트릭 푼두스가 이렇게 빠져나간 것을 우리가 파라소파절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쪽에 소파하고 가스트릭 정션이 있고 지금 이쪽에 다이아프람이 있어서 다이아프람에 있는 소파절 하이아투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려 있죠. 그래서 소파오 가스트릭 정션이 다이아프람의 상방에 위치하고 스토마그 일부가 이렇게 허니에이션 된 겁니다. 이때 소파구스를 보면 소파구스 길이는 어때요? 레둔던트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숏 소파구스 타입입니다. 자, 이것은 가스트로 소파절 정션이 다이아프람 위치에 위치하는데 소파절 하이아트를 통해서 스토마그 푼두스가 다이아프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파라소파절 타입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환은 아칼라지아. 아칼라지아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이면 로우 소파절 스핀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소파구스를 통과해서 스토막으로 들어가게 해주죠.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스왈로잉 했을 때 로우 소파절 스핀터가 이게 풀로 안 열려요. 그래서 살짝 열리고 맙니다. 그래서 풀리 릴렉스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아칼라지아라고 하고 이것은 너브 강그리온 셀이 수가 감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니까 소파구스가 다이레테이션 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소견도 이 아칼라지아에 있는 윗부분에 프록시말 소파절 다이레테이션 되고 그 좁아지고 잘 안 늘리는 부분은 버드빛 같이 보이는 넬로잉이 보이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소파구스가 다이레테이션 되어 있고 그래서 바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버드빛 같이 새 주둥이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파절 다이버티클럼. 보통 인테스틴의 월은 뮤코사, 서브뮤코사, 머슬, 그리고 세로사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우스는 3개로만 이루어졌죠. 세로사가 없이 뮤코사, 서브뮤코사, 머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버티큘럼은 뭐냐면 소파구스 월이 밖으로 튀어나간 거죠. 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펄션 타입과 트랙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펄션 타입은 이 뮤코사와 서브뮤코사가 머슬 레이어 사이를 뚫고 밖으로 프로트루전 된 것이 펄션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티큘럼 월에는 머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랙션 타입은 메디아스티널 림프 아데나이티스에 의해서 주위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뮤코사, 서브뮤코사, 머슬 레이어 3계층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펄션 타입은 머슬이 불포함되고 트랙션 타입은 포함이 됩니다. 그 모양은 펄션 타입은 넥이 좁고 트랙션 타입은 와이드하고, 그리고 잘 생기는 부위는 펄션 타입은 어퍼와 로어 3분의 1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트랙션 타입은 미들 3분의 1 소페구스에서 잘 생기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한 가지의 소파오그램을 했습니다. 여기가 소파우스고 이 한 가지에 두 가지 타입이 다 보이죠. 자, 이것은 펄션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루멘 밖으로 이렇게 프로트루전 되어 있고, 넥이 어때요? 좁죠. 그리고 로우 소파우스에 생겼죠. 자, 이것은 프로트루전 되어 있는데 넥이 어때요? 상당히 와이드하고, 이 자체 월에는 어때요? 여기는 머슬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머슬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건 미들 소파우스에 생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파절 라이오마이오마. 이건 소파구스에 생기는 가장 많은 튜머입니다. 그래서 이 튜머는 뮤코사에 생기지 않고 서브 뮤코사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뮤코살 폴드는 별 체인지가 없죠. 그래서 서브 뮤코사에 생기는 튜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엑스레이 소견은 스무스 마지네이티드 필링 디펙트가 되죠. 메스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진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뮤코살 폴드 데스트럭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센트럴 얼서레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오마이오마 외에 또 소파구스 서브뮤코사에 생기는 튜머는 뉴로파이브로마, 파이브로마, 라이포마, 헤만지오마 또는 폴립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은 엑스레이 소견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오마이오마와 감별이 잘 안됩니다. 그냥 서브뮤코사 튜머죠. 그래서 감별을 하려면 바이옵시를 해야지만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파고그라피만으로는 감별이 안 되는 거죠. 자, 보면 디지털 소파구스 쪽에 이런 웰 디파인드한 필링 디펙트 보이죠. 그리고 뮤코사 폴드도 별 체인지 없고, 이런 필링 디펙트가 보이면 우리가 서브뮤코살 튜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오마이오마가 가장 많기 때문에 라이오마이오마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조직학적인 것까지 알고 싶다면 이 바이옵시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GFS 해가지고 위내시경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메스가 있고, 거기에 초음파를 했더니 이런 웰 디파인드 서브뮤코살 튜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뮤코살 폴드는 변화가 없죠.
자, 소파젤 카시노마. 소파페구스에 생기는 카시노마는 스퀘어마스셀 카시노마가 90% 정도 되고 아데노카시노마가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것은 로워 소페구스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소페젤 카시노마는 악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진단되면 이 프로그노시스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속에는 well defined 된 폴리포이드 또는 플락-라이크한 필링 디펙트가 보이고 그래서 루멘이 좁아지죠. 그리고 뮤코사 폴드 데스트럭션 있는 게 보이고 그 메스 안에 얼서레이션이 관찰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페기스 월이 리지드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경험이 있어야 이걸 느끼는데 자관 사진에서 한번 보죠. 자, 보면 이쪽에 일레귤라 마지네이티드 필링 디펙트가 보이고 뮤코사 폴드가 딴 데하고 다르죠. 좀 데스트럭션 되어 있습니다. 루멘도 좁아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정상 소페우스고 여기 정상 소페우스입니다. 이렇게 스무스해야 되는데 여기는 뭔가 봐도 좀 뻣뻣하죠. 이것을 리지드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환자는 완전히 전 소파우스를 다 먹어가지고 루멘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내려가지도 않죠. 그리고 루멘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근데 보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소파젤 베릭스입니다. 소파젤 베릭스 가장 많은 원인은 리버 시로시스입니다. 리버 시로시스는 뭐냐면 간 자체가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래서 그 딱딱하게 굳어서 그쪽으로 포탈 베인이 흘러가야 되는데 포탈 베인이 압력을 받아서 파샬로 옵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탈 하이퍼텐전이 일어나고 그쪽으로 블러드가 잘 못 흘러가니까 이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이 디스탈 소파젤 베인으로 가가지고 이 베인들이 다이렉트션 되는 것을 우리가 소파젤 베릭스라고 합니다. 잘 생기는 부위는 소우로소페구스에 잘 생기고 디스탈 소파젤 베인이 다이렉트션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가 심해지면 이렇게 소파젤 베릭스가 생기고 이 베릭스가 터집니다. 이 터지면 하여튼 매시브한 브리딩을 해서 환자가 생명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파젤 베릭스가 발견되면 리버 시로시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해 줘야 되고 또 반대로 리버 시로시스가 있다면 이 환자가 소파젤 베릭스가 없는가 항시 관찰을 해줘야만 합니다. 엑스레이 속에는 이 다일레이트된 소파젤 베인이 이 토튜어스한 리니아 필링 디펙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니아 필링 디펙트가 이게 회충 비슷하게 보여서 이것을 웜라이크 필링 디펙트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코블스톤 어피어런스. 이것은 자갈처럼 보이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니아 필링 디펙트 사이사이에 바륨이 덮여지면
그 하나하나가 자갈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사진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 외에 이 소파자 베릭스 중에서 이런 리버시로시스에 생긴 거 말고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건 다운힐 베릭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슈피리어 베나 카바나 아지고스 베인이 옵스트럭션 돼서 프로시말 소파잘 베인이 다이레이테션 돼서 어퍼 소파구스에 생기는 베릭스를 우리가 다운힐 베릭시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디스탈 소파구스에 이렇게 리네아 필링 디펙트, 웜라이크 필링 디펙트들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륨이 끼면 이렇게 코블스톤 같처럼 자갈처럼 필링 디펙트가 보인다 해서 코블스톤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소파절 베릭스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막. 스토막은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황산 바륨과 공기를 이용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기는 주로 중탄산 나트륨 가립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먹이면 이것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황산 바륨과 CO2를 두 개 섞어서 그래서 이걸 더블 컨트라스트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의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싱글 바륨만을 이용을 하면 뮤코사 폴드들이 잘 안 보여서 보기가 힘드니까 CO2하고 섞어서 뮤코사 폴드도 잘 보고 스토막을 디스텐전 시켜서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스토막 각 부위 명칭은 뒤에 사진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퍼 GI는 어퍼 GI 시리즈라고 스토막 듀오디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자, 이것은 점액용해제. 이것은 이제 점액이 너무 두껍게 있을 때 그것을 용해시켜서 빼는 거고, 뭐 이거 모르셔도 되고, 중탄산 나트륨 가립을 먹어서 CO2를 발생시키고, 바륨 등을 순서대로 먹여가지고 환자를 눕힌 후에 회전을 시켜서 그것을 스토막 월에 잘 코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막은 가스트릭 푼두스 쪽 나중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자, 가스트릭 푼두스 쪽을 잘 보려면 환자를 슈파인 포지션이나 RAO 포지션을 하면 가스트릭 푼두스가 포스테리어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륨이 고이고 가스트릭 바디나 안트룸은 바륨이 덜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트릭 바디나 안트룸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슈파인 포지션이나 RAO 비율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트릭 푼두스를 보기 위해서는 LAO를 하면 가스트릭 푼두스가 잘 보이죠. 이건 설명을 했죠. 내가 자, 안테리어 라이트 안테리어 오브릭, 레프트 안테리어 오브릭. 네. 레프트 쪽이 앞쪽이 위치하게 오브릭을 찍는 거죠. 자, 그 다음 전처치 프리퍼레이션은 소파우스는 어쨌죠? 전처치가 전혀 필요 없죠. 그리고 스토막의 어퍼 GI 시리즈를 하려면 검사 전날 저녁에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검사 전날 10시 이후에 금식하시고 아침도 먹지 말고 오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밥은 안 먹고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시고 옵니다. 이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꼭 환자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고 어떤 환자는 또 껌을 씹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껌을 씹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침을 삼키죠. 침을 삼키게 되니까 또 그 침이 삼키는 그 침의 양도 중요하지만 또 그게 스토막으로 들어가면 가스트릭 주스가 나오기 때문에 바륨이 어때요? 희석되고 해서 검사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검사 전날 오후 저녁에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가지고 물도 커피도 차도 안 되고 껌도 씹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꼭 해줘야 합니다. 자, 이것은 각 부위 명칭입니다. 이쪽에 1번이라고 된 것은 소파구스가 들어오는 카디아, 소파고 가스트릭 정션이고, 자, 이쪽을 푼두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 환자는 지금 슈파인 포지션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바륨이 무거우니까 이쪽 가스트릭 푼두스 쪽에 고여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바륨은 약간 있지만 이렇게 코팅만 되어 있고 에어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 에어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뮤코사 폴드들이 잘 보입니다. 이쪽에도. 그래서 이런 뮤코사 폴드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블 콘트라스트를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환자가 슈파인 포지션이라 바륨이 푼두스 쪽에 고여 있고요. 자, 푼두스, 그 다음에 가스트릭 바디, 그 다음 가스트릭 안트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인데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9번이라고 된 것은 스토마그 어퍼 보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서 커베이처, 여기 8번이라고 된 것은 이쪽 로우 보더, 이쪽을 그레이터 커베이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짝 들어간 이 부분을 인시슈라 앵귤라리스라고. 자, 여기 3번은 파이로리 캐널입니다. 파이로리 캐널이고, 그리고 4번은 듀오디널 벌브, 듀오디넘의 퍼스트 포션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것은 LAO를 해도 되는데 이건 이렉트 뷰입니다. 이렉트를 했더니 어때요? 바륨과 이쪽 가스 사이에도 이렇게 에어 프루이드 레벨이 보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디아가 있고 푼두스, 바디, 엔트룸, 파이로리 캐널, 듀오디넘 퍼스트 포션, 레서 커베이처, 그레이터 커베이처, 인시슈라 앵귤라리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스토막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질환은 하이퍼트로피 파이로릭 스테노시스입니다. 원인은 잘 몰라요. 막 태어난 애들 중에 2 내지 4주 정도 됐을 때 생후, 막 태어나서는 아니고 생후 2 내지 4주 되면 하면서 이게 퍼시스턴트 프로젝타일 보미팅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프로젝타일 보미팅, 이 폭포처럼 쏟아내는 거죠.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게 원인은 모르지만 이건 파이로릭 캐널에 있는 파이로릭 머슬이 하이퍼트로피를 일으켜서 가스트릭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니까 이게 퍼시스턴트 프로젝타일 보미팅을 하죠. 여아보다는 남아에 더 많고, 엑스레이 소견을 보면 스토막이 가스로 디스텐전되어 있고 스몰이나 라지 바울에 가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심플 엑스레이 소견이고, 자, 어퍼 GI를 하면 어퍼 GI를 하면 이런 소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릭 캐널이 트랙이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2개나 3개로 보일 수도 있고 스트링처럼 굉장히 가늘게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가늘게 좁아진 것이 듀오디넘에서 바륨이 나오면 그것이 숄더처럼도 보이고 엄브레라처럼 보이고 아예 그
그 잘 안 들어가면 그 티트나 비크처럼 보인다 해서 이렇게 좁아진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좁아진다는 거죠. 자, 초음파 소견을 해보면 파이럴 캐널이 시크닝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파이럴이 머슬이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초음파로 보면 엑시얼 스캔을 해서 보면 도너 사인이나 타겟 사인이 보입니다. 이것은 왜 보이냐면 우리 인테스틴의 뮤코사는 초음파로 하이퍼 에코이각이 보이고 머슬은 하이포 에코이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너 모양이나 타겟 모양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롱기튜드널 스캔에서는 서비칼 사인을 보입니다. 이게 롱기튜드널 스캔을 하면 이것이 유터라인 서빅스처럼 유터러스 경부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사진을 보고 이해하시죠? 자, 스토막인 상당히 다이렉트해진 더 있고 이것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이쪽 양쪽에 파이로리 캐널이 하이퍼트로피 돼서 이렇게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쪽에 듀오디넘으로 살짝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것을 스트링 사인이라고 하고, 이쪽에 좁아져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 것이 숄더처럼 보인다고 해서 숄더 사인. 하여간 좁아져서 생기는 소견입니다. 이건 초음파로 했더니 이렇게 파이로릭 머슬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그 안쪽에 뮤코사는 하이포 에코이가고 이 두꺼워진 머슬, 파이로릭 머슬은 말이 헷갈린다. 파이로릭 머슬이 두꺼워지고 이것은 하이포 에코이가고 이 뮤코사는 하이퍼 에코이그에서 이것이 타겟처럼 보인다고 해서 타겟 사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죠. 롱기튜드널 스캔을 하면 이렇게 파이로릭 머슬이 이렇게 두꺼워진 게 보이고 이쪽 안테리어 파이로릭 머슬, 포스테리어 파이로릭 머슬이 보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유터라인 서빅스처럼 보인다고 해서 롱기튜드널 스캔에서는 이렇게 서빅스 사인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도 역시 하이퍼 에코이간 뮤코사가 보이죠.